안녕하세요. 청라 하이메스의 수학 강사 더에스 송명석입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3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메솔릭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콘텐츠 제공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자 자기들이 최고다, 기적을 약속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3단계 개념 반복 학습을 시키고 모르는 것을 끝까지 완성시키고 6단계 시험 적중 시스템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10개월 만에 7등급이 1등급이 됐고 어쩌고저쩌고 좋은 말 너무 많이 쓰여져 있죠. 색깔이다, 수학은 색깔이다, 좋은 말 너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화면 성적이 애들이 어떻게 올랐고 그 아이들 화면에 따라서 성적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수능도 400개, 600개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쓸 것이냐, 무엇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그 시스템의 사용 용도는 달라지고 또 효과도 달라지겠죠. 이 메솔릭 시스템 지금 현재 오리엔테이션 자료들은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적용시켜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어머님들 궁금하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학생들이 문제집을 사서 풉니다. 학원에서도 문제집 아이들 풀리죠. 어머님이 상담을 오셨어요. 우리 애가 문제집을 3번씩 푼다. 많이 푸시네요, 어머님. 굉장히 그 정도면 학습량 충분한데요, 어머님. 그런데 매일 3등급을 맞아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어머님, 문제집 한번 볼까요? 아이가 푼 문제집을 A, B, C 3개의 문제집을 풀었다고 해서 다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문제 번호에 동그라미 세모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있어요.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있습니다. 얘도 보니까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있어요. 세모는 뭐니?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틀렸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알게 됐거나 아니면 해설을 보고 알게 되었거나 어쨌든 자기가 다시 풀어서 맞췄대요. 그래? 괜찮은데? 다음 문제집 볼까? 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비교를 해봤더니요. 여기서 틀린 문제 여기서 똑같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봐서 알거나 해설을 보면서 알았어요. 여기서 맞춘 문제 여기서 똑같이 맞춥니다. 그래 2번 했으니까 또 볼까? 다음도 보니까 똑같이 틀린 문제 또 틀리고 다시 또 세모도 있고 맞춘 문제 또 맞추고 이렇게 문제집을 3권을 풀었답니다. 제가 틀린 문제랑 맞춘 문제를 비교해 보니까 맞은 문제 계속 맞추고 있고 틀린 문제 계속 틀리고 있어요. 다시 풀어서 맞췄는데 여기서 또 틀려요. 다시 풀어서 맞췄는데 여기서 또 틀립니다. 이 학생 문제집 3번 풀 동안 실력 단 1도 안 늘은 겁니다. 맞춘 문제 계속 맞추고 있고 틀린 문제 계속 틀리고 있어요. 선생님 틀린 문제 다시 풀어서 맞췄는데요? 아니 문제 똑같고 숫자 똑같고 시까지 다 똑같은데 답이라도 기억나겠습니다. 답도 기억나겠어요. 답도. 풀이 과정 다 기억나죠. 설명 듣고 이렇게 다 해설 보고 했는데 문제 똑같이 숫자 똑같이 나와 있는 문제 그거 다 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세모
틀렸는데 다시 풀어서 맞췄어. 똑같은 문제, 똑같은 숫자, 똑같은 식이 있고 풀어서 맞췄어. 난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문제집에서 똑같이 그 문제를 또 틀려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집을 3번을 풀었는데 실력이 단 1도 안 느는 겁니다. 맞춘 문제는 계속 맞추고 있고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리고 있고. 얘는 문제집 3권을 푸는 동안 실력은 단 1도 안 늘면서 수학 공부하는데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낭비. 거기에 어머님들은 다른 걸 또 더 낭비하셨죠. 다른 건 뭔지는 뭐 이렇게 어머님들 아실 거고 이렇게. 매스홀릭의 특징은 첫 번째로 저는 아이들에게 과제를 내주고 과제를 맞춰서 그 과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왜 맞춤 문제 계속 풀립니까? 시간 아깝게. 뭐 제가 학원에서 맨날 이런 거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머님들 절대 그 학원 안 보내실 거죠? 저한테 절대 애들 안 보내실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주 쉬운 기본 문제, 기초 문제, 완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왜 맨날 또 풀리고 또 풀리고 또 풀립니까? 너는 이거 풀 시간에 이거 다시 풀으라고 해요. 이거 풀 시간에 이거 또 풀어. 이거 풀 시간에 이거 또 풀어. 이거 풀 시간에 이거 또 풀어. 맞춘 과제는 잘 안 내줍니다. 틀린 과제만 계속 반복해서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계속 반복해서 그 문제를 완전히 풀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과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문제 똑같이 내면 숫자까지 똑같고 시까지 똑같고 문제까지 똑같으면 당연히 맞추겠죠. 이거랑 똑같은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유형은 비슷하지만 새로운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자기가 틀린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의 변형 문제까지도 풀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풀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내줍니다. 또 내주고 또 내줘요. 그래서 그 문제가 초록별이 될 때까지 내주는데 초록별에 대한 것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초록별 될 때까지 내줍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 문제의 변형까지도 다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제가 매솔릭 시스템을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시스템은 이미 맞춰서 잘 알고 있는 문제는 다시 과제로 내주지 않고 그 문제 다시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는 문제 계속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하는 시간을 절약한다. 그 시간 동안 모르는 문제 계속 반복해서 풀리고 알 때까지 계속 다시 풀리고 그 문제 변형까지도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것만 시킨다. 따라서 아이들이 수학 공부하는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고 그리고 효율은 오히려 더 높아진다.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매솔릭 시스템을 사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공부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솔릭의 장점이 있는데요. 장점이 뭐냐면 문항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시중에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센, 풍산자, 정석 기본, 그 다음에 블랙라벨, 일품,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메솔릭 시스템에 있는 문항들을 전부 다 초록별로 바꿀 수 있으면, 초록별은 무슨 말씀인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초록별로 바꿀 수 있으면 이 학생은 아주 효율적으로 3권의 문제집이 아니라 10권 막 이런 문제집들을 다 풀어낸 거예요. 중복문항 다 제끼고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 다 제끼고 잘 못 푸는 문제들만 골라서 풀어서 문제 10권을 다 풀어낸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볼 수 있고 다양한 문항들을 풀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문제집들을 동시에 풀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제가 메솔릭 시스템을 사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과 그리고 어머님들 계속 초록별 얘기하시는데 초록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들께 초록별 말씀드렸는데 이 초록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얘 화면을 조정해 가면서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앉아서 화면을 조정하면서 화면을 봐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솔릭 실제 화면도 좀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메솔릭 화면입니다. 이 학생은 송하빈이라는 학생입니다. 제가 송명석입니다. 이 학생 송씨죠?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한테도 시키고 있어요. 예. 이거 제 아들한테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한테도 시키고 있으니까 믿을만 하시죠? 제가 제 아들한테 시키는 것 저희 아이들한테도 하는 거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믿어주셔도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단원별로 그 다음에 실력편, 기본편, 실력편, 심화편, 난이도별로 각각 문항 유형들을 이렇게 쪼르르르 분류를 해놓고 그 문항들을 저희들이 이제 계속 아이들한테 풀리는 거예요. 풀리고 나면 과제를 내줘서 풀리고 나면 과제를 입력을 합니다. 인터넷으로 입력을 해요. IT 기기를 써서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여기 이제 결과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요. 이게 지금 물음표가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안 푼 겁니다. 지금 시스템이 바뀌면서 추가된 문항도 있고 삭제된 문항도 있고 해서 이거 추가된 문항인가 봅니다. 아직 안 풀었어요. 원래는 쭉 다 풀면서 진행했는데 이게 시스템 바뀌면서 올해 새해 바뀌면서 좀 추가됐습니다. 이런 거 이제 회색은 한 번 풀어서 맞춘 겁니다. 그리고 이 초록별, 얘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록별인데요. 이 초록별들은 3번 연속해서 맞추면 초록별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있습니다. 이거 2번 연속 맞춘 거고요. 이 노란색은 맞췄다 틀렸거나 틀렸다 맞춘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도 있을 텐데, 예, 빨간색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한 번 풀어서 틀린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제 아들은 아직은 해골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해골도 떠요. 해골이 뜹니다. 해골은 2번 연속해서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별 된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맞추겠죠. 거의 맞출 겁니다. 3번 연속해서 맞추고 있고, 그리고 숫자 똑같고 문제 똑같고 식 똑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 부분도 좀 이따 또 설명드릴 건데 변형돼요. 변형해서 나온 문제를 다 맞춘 거예요. 3번 연속해서 그것도. 그러니까 이 문제 좀 변형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학교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맞출 것이라고 믿어도 되십니다. 이렇게 각각의 모든 유형들을 초록별로 바꿔주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과제를 또 내주고 그리고 이렇게 초록별이 된 문항은 더 이상 과제로 내주지 않습니다. 시간 아까우니까 초록별 아닌 것만 계속 찍어서 체크해서 계속 과제로 내주는 거예요. 초록별 될 때까지. 그리고 이 기본편은 초록별이 안 돼 있죠.
이 아이는 조금 실력이 있습니다. 어차피 기본에 사용된 개념, 실력에서도 사용되고 심화에서도 사용돼요. 기본 문제 시간 줄여주기 위해서 기본 문제들 한 번 풀어서 맞춘 애들 그냥 넘어갔습니다. 너는 기본 문제는 한 번 풀어서 맞추면 넘어가 그냥. 어떤 애는 안 풀리는 애들도 있어요. 기본 문제 안 풀고 실력편하고 심화편만 풀어. 아이들의 수학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수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만약 수학만으로 대학 간다고 치면 제가 아이들 주 5일 아니 주 7일도 좋습니다. 내내 붙잡고 아이들 공부시킬게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영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됩니다. 제가 수학 공부하는 시간 줄여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영어도 시키고 국어도 시키세요, 어머님들. 이런 거 한 번씩 풀면 맞춰서 한 번씩 풀어서 맞추면 넘어갑니다. 아예 안 풀리기도 해요. 어떤 학생들은. 정말 실력 좋은 학생들은 야 너는 기본편 풀지 마. 시간 아깝다. 야. 실력편부터 해서 심화편까지만 하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만. 이거 맞출 수 있으면 실력편하고 심화편 다 맞출 수 있다면 그 아이는 기본편 맞추겠죠. 아니 기본편 못 푸는데 실력편하고 심화편을 완벽하게 변형까지 다 된 문제들까지도 풀어낼 수 있다?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별로 만드는 것. 이것이 제가 아이들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뭐 하나 더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요. 네, 이겁니다. 이게 아이가 틀린 문제예요. 이게 아이가 틀린 문제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해서 이 아이가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숙제는 이 문제가 나가요. 어머님들 보시기에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처럼 보이시나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국한이나 우국한 구하고 이제 연속이냐 이런 개념들이 있어서 여기도 이제 연속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극한값 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매칭되는 그런 개념들이 좀 섞여내 있는데 일단 함수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 여기는 게다가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까지 추가돼서 물어보잖아요. 이걸 틀렸는데 이걸 과제로 내줘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맞출 수 있게 됐으면 얘는 이제 엄청나게 변형된 문제조차도 맞출 수 있으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맞출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과제가 나와요. 특히 심화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하게 변형됩니다. 이거 심화 문제인데요. 심화로 갈수록 점점 심하게 변형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심화 문제를 틀려요. 제가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풀 수 있게 됐어요. 그럼 똑같은 문제 내주면 당연히 풀어오겠죠. 또 선 거였던 게 세모로 바뀔 거예요. 문제집의 선이 세모로 바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똑같이 안 내줘요. 이걸 내줍니다. 과제를 내줬을 때 맞추는 비율이 심화 같은 경우가 50%가 안 돼요. 숙제를 내줬는데 맞추는 비율이 심화 같은 경우는 50%가 안 돼요. 아니 심화 문제 자체도 어려워요. 나 틀렸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열심히 설명을 들었어. 10분 이렇게 해서 심화 문제니까 설명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10분 동안 열심히 설명을 듣고 자기가 이제 낑낑낑낑 거리면서 30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걸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나는 이거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선생님 이제 숙제 주세요. 띡. 이건 뭐야? 전혀 다른 숙제, 전혀 다른 문제처럼 느껴지는 숙제가 나왔네.
그래서 아이들이 숙제를 내줬을 때 맞춰오는 비율이 50%가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 전화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애 심화평까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저한테 문자가 오는데요. 보면 맨날 10개 풀어서 4개 맞췄다. 10개 풀어서 3개 맞췄다. 10개 풀어서 5개 맞췄다. 이래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수학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걱정돼요.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심화 문제를 비슷한 문제를 내줘도 아무리 설명 들었어도 비슷한 문제를 내줘도 맞출까 말까인데 전혀 새로운 문제를 내줬는데 10개 중에 1개, 10%만 맞춰도 또는 20%, 30%도 좋습니다. 너무 50%는 너무 대단한 거죠. 그렇게만 맞춰도 성공한 거죠. 심화 문제인데. 그렇게 하루 심화를 하나씩 정복해 갑니다. 실력이 계속 늘고 있는 거잖아요. 10%씩만 해도 계속 실력이 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걔 문제집 3번 푼에 말씀드렸죠? 맞추고 또 맞추고 틀린 거 또 틀리고 세모로 바뀌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틀리고 똑같은 문제 풀으라는데 아유 저는 답까지 외워질 거 답까지 머릿속에 기억날 것 같아요. 답까지. 똑같은 문제 숫자까지 똑같은 거 선생님한테 설명 들었는데 답까지 기억날 것 같아요. 풀 수 있다고 착각하죠. 얘 실력 하나도 안 느는 거예요. 근데 얘는 10%만 맞췄다 하더라도 10% 실력 는 거잖아요. 어제보다 10% 실력 늘었어요. 또 10%만 맞춘다 하더라도 또 실력 10% 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이 10%. 어머니 하루에 1%씩만 늘어도 열흘이면 10%예요. 20일이면 20%고 30일이면 30%입니다. 이게 단점인데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걱정 많이 하셔. 아, 우리 수학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숙제 내주면 10문제 중에 3문제뿐이 못 풀까요? 왜 10문제 중에 4문제뿐이 못 풀까요? 왜 10문제 풀어서 5문제 맞추고 5문제는 틀릴까요? 아닙니다. 한 문제만 맞춰도 성공한 거예요. 2문제 맞추면 더 성공하고 3문제, 4문제, 5문제 맞추면 얘는 대박인 거예요. 심화 문제인데. 심화 문제 엄청 심하게 변형됐는데도 불구하고 맞췄어요. 엄청난 거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 풀었는데 5문제 맞췄다? 우리 수학 너무 못하네? 우리 망했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 우리 아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심한 문제 계속해서 하나씩 둘씩 계속 맞춰서 지금 초록별로 바꿔나가고 있구나. 하나씩 점점 초록별로 바꿔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아무리 심하게 변형된다 하더라도 이제 다 그런 변형 문제까지 다 풀어낼 수 있게 되고 있구나.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셔야죠. 잘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여기까지가 제가 3부 저희가 사용하는 메솔리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수업하듯이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은 아니고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수학 시스템들이 존재합니다. 저마다 자기 수학 시스템들이 최고라고 자랑하면서 광고하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결국은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시스템의 효율은 달라질 겁니다. 메솔리 시스템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 메솔릭 시스템을 어떻게 메솔릭 시스템이 좋은 이유는 일단 문제량이 엄청나고 굉장히 많은 문제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솔릭 시스템대로 잘 따라가시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집을 풀어낼 수 있다. 문제량이 방대하고 다양한 문제집을 풀 수 있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잘 푸는 문제, 잘 맞추는 문제 그런 부분들은 패스. 더 이상 숙제는 안 내줘. A 문제집에 있는 문제 잘 풀 수 있는데 B 문제집에 있어서 또 풀어? 야, 그거 시간 낭비야. 풀지 마. 이거 왜 풀어? 또 이 문제 풀 수 있잖아. 아, B 문제집 풀지 마. 건너뛰어. 그런 거 다 건너뛰어. 못 푸는 문제, 틀린 문제. 틀린 것. 이것만 반복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을 때까지 반복. 똑같은 문제 시까지 똑같고 숫자까지 똑같은 문제 다시 내주는 것으로 반복시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 문제, 변형 문제, 아주 많이 변형한 문제들까지 그런 것들로 반복시킬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초록별 될 때까지 3번 연속해서 계속 그 문제 유형을 맞출 때까지 그렇게 반복시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제 이행률이 낮다. 맨날 틀리는 문제만 내주는데 틀린 문제 선생님 설명 듣고 이렇게 어떻게 풀 수 있게 됐어요, 그 문제? 그래서 틀린 문제 다시 초록별 아닌 문제만 쇼로록 다시 과제로 내줍니다. 초록별 아닌 것만. 그러면 똑같은 문제 다시 내줘도 힘들 건데 심하게 변형된, 심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주 심하게 변형된 문제들을 내주면 아이가 그것을 아주 그냥 완벽하게 툭툭툭툭 다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걔는 천재죠. 빨리 필지상 받으러 가야죠. 걔는 천재예요. 50%만 돼도 만세. 만세면 만세. 50% 밑으로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도 아이의 실력은 어제보다는 늘었어요. 계속 실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10%만 돼도 어제보다 10% 발전한 겁니다. 어제 못 풀던 문제 아주 심하게 변형됐는데 10%는 맞췄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과제 이행률이 낮다, 맞추는 문제가 낮다, 그랬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틀리는 문제지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한다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